가끔 빼먹을 때도 있지만 나름 헬스장도 열심히 나가고 운동 나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항상 그대로인 것 같을 때가 많습니다. 쇠질을 하면 그때뿐이고 현생에 바쁜 일이 생겨서 1, 2주 쉬고 나면 몸이 풍선 빠진 듯 빠져버리죠. 근육이 생기기 어려운 이유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 5가지만 잘 챙기면 몸은 분명히 좋아지고 근육의 변화도 바로바로 느껴지게 됩니다. 첫 번째, 유전적인 요인. 근육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적 요인은 상당히 큽니다. 사람마다 근육 섬유의 분포, 호르몬 수준, 신체의 회복 능력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운동을 해도 근육이 잘 발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의공학연구소에서 진행된 공동 연구에 따르면 스테빌린2와 같은 특정 유전자의 경우 근육 합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스테빌린2 유전자를 결핍시킨 쥐는 근육의 성장 속도가 정상 쥐에 비해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육 세포 간의 융합이 감소하며 근섬유를 잘 형성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 연구 결과는 네이처 커뮤니케이션 학술지에 실리기도 했는데 먼 미래에는 스테빌린2의 발현량을 조절해 근육의 회복 및 성장 속도를 늘리는 약물을 개발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 잘못된 운동 방식. 근육 성장은 올바른 운동 방법과 자극이 필요합니다. 너무 가벼운 무게로 운동하거나 운동 강도가 부족한 경우 근육에 충분한 자극이 가지 않아서 성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강도를 올리려면 제대로 된 자세를 먼저 알아야 하고요. 이를 위해선 근골격계와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죠. 그렇다고 무조건 PT만 받는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 사실 서점만 가더라도 헬스의 정석, 최강의 근육 트레이닝과 같은 초보자들을 위한 책이 많이 나와 있고 유튜브만 보더라도 정상급 트레이너나 선수들이 알기 쉽게 운동 자세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물론 운동은 몸으로 하는 것이고 실전이기 때문에 아예 경험이 없다면 초반 10회에서 20회 정도는 좋은 트레이너를 선택해 기본기를 잡으면서 동시에 따로 공부도 하는 게 훨씬 빠른 지름길이긴 합니다. 어쨌든 운동 방식을 잘 설정하는 건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방향을 올바로 설정하는 것과 같고 방향을 잘 설정했을 때 목적지에 훨씬 빠르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운동 방식을 제대로 정립하고 실천하려는 노력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수면 부족. 스웨덴 웁살라 대학 연구팀의 수면량과 근성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그룹 A는 7시간에서 9시간을 자고 운동하도록 하고 B그룹은 4시간에서 5시간만 자도록 한 뒤 혈액 검사 결과를 비교했더니 근육세포가 지나치게 손상됐을 때 분비되는 트로포닌과 심장 근육이 과부하되면 나오는 NT-프로BNP 수치 모두 수면 시간이 부족한 B그룹에서 매우 많이 분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무리가 많이 간다는 거죠. 또한 미국 시카고대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앞서 소개한 동일한 조건으로 실험했을 때 수면량이 4시간 내외로 부족했던 그룹은 근육량 증가 속도가 60%나 더 더뎠습니다. 생각보다 엄청난 차이가 나죠. 이처럼 운동 후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근육은 운동 중에 손상되고 휴식 중에 회복하면서 성장하죠. 근데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서울대와 한림대 가정의학과 교수 연구팀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5시간 미만과 9시간 이상 수면 시 근육량 증가에 방해를 준다는 결과도 있어 너무 많이 자도 문제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호르몬 요인. 앞서 말씀드린 수면 부족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내셔널 라이브러리 온 메디슨에 게재된 한 연구에 따르면 실험 대상자들에게 일주일간 수면 시간을 5시간으로 제한했을 때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평균 10%에서 15%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남녀 모두 30대 초중반의 나이부터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연간 1%에서 2% 자연 감소하는 것을 재차 확인했는데요.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은 근육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호르몬 분비가 부족하거나 변동이 심하면 근육이 잘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영양 섭취와 충분한 수면 그리고 지속적인 유산소, 무산소 운동은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을 늘릴 수 있는 만큼 균형 잡힌 생활 습관과 바이오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불충분한 영양 섭취. 대한스포츠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본인의 현재 체형을 유지하기 위한 하루 평균 섭취 요구 단백질은 몸무게 1kg당 0.8에서 1g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만 이것은 최소 필요량으로 체중 증량 혹은 체중 유지와 동시에 근육량만 증가를 고려하고 있다면 여성의 경우 체중 1kg당 1.5g, 남성의 경우 체중 1kg당 2g까지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백질만 잘 먹으면 되냐? 그건 또 아닙니다. 미국 텍사스대 건강과학센터에서는 근력 운동을 한 후 탄수화물만 먹은 경우, 단백질만 먹은 경우, 그리고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혼합하여 먹은 경우로 구분하여 근육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적절한 비율로 잘 먹었을 경우 탄수화물 위주로 먹은 경우보다 2배 이상, 단백질만 먹은 경우보다 1.4배 이상 근육을 잘 만들어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탄수화물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호르몬의 분비는 감소시키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호르몬의 분비는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고 또한 에너지원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단백질을 끌어다 쓰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사항은 사실 보디빌딩의 근본이 다 담겨있는 내용입니다. 헬스가 지겨워졌거나 지쳤거나 매너리즘에 빠질 때마다 이 5가지 중 놓친 것이 없는지 체크해가면서 복귀하시면 분명 정체되었던 근육의 성장이 다시 진행되기 시작할 것이라 확신합니다.